신이 일본에게 화가 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비가 내리는 것은 일본 역사상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은 이런 비상식적인 기후에 대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지금부터 이런 날씨가 보여준다면 진짜 장마가 찾아왔을 때는 과연 일본은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에 심각한 게릴라 호우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에서 이번에는 그 강도가 너무 심해 키난 경보까지 발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일본 지역에서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나 오키나와 후쿠시마 등 어느 하나 비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혼슈 중부에 있는 시즈오카현에서도 시간당 60mm라는 심각한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막심한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60mm라는 비의 양은 한국의 장마철이라고 할 수 있는 8월 강수량의 3분의 1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 양이 하루 만에 쏟아진다고 해도 끔찍한 일이 될 것인데 일본에서는 단 1시간 만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과 같은 비바람과 함께 폭우가 내린 시즈오카현에서는 이미 토사재해로 인해 철도가 마비되어 기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 것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해 해당 지역 17,000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가구로 1 7천이기 때문에 인구수로 치면 적어도 5만 명 이상이 되는 일본인들이 폭우 속 정전 사태를 맞이하며 일본의 재해 매뉴얼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사태로 인한 철도 매물과 정전은 자잘한 사고 축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시즈오카에서는 격렬한 비 때문에 대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까지 펼쳐졌는데요. 지금 내리는 비의 양이 올해 최고 기록으로 관측될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비가 적게 내리는 시즈오카현은 그만큼 이런 비정상적인 비해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프가 비의 양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 내 물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홍수의 위험성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시즈오카현의 호 42시에서는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나 홍수 때문에 피난 지시 발령이 이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일부 배수가 되지 않거나 범람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접근 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난 지시를 들은 지역 주민들은 이동하고 싶어도 도로가 침수되는 바람에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난 지시를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피난처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 전선이나 태풍이 다가오기 전부터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 일본에서 국제적인 후나 태풍과 같은 돌풍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이런 기이한 기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1시간 만에 퍼붓는 비 때문에 그 피해 또한 막심한 상황인데요. 이에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은 작년의 기록적인 장마 때 나 20개 이상의 태풍이 왔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해 일본의 장마철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실제 일본의 게릴라 호우 매뉴얼을 살펴보면 시간당 20mm는 우산을 써도 젖을 정도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라는 정도이고 30mm는 약간의 도로 침수, 60mm는 대규모 도로 침수 및 맨홀이 비의 양을 버티지 못해 역류하는 현상까지 발생한다고 하며 100mm 이상부터는 완전한 침수나 범람 산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국지성 호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60에서 100mm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이 지정한 매뉴얼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피해 또한 일본의 매뉴얼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장 나가왔을 때 과연 일본이 이를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만 이러한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반면 한국은 비 소식조차 없는 상황이다. 바로 영나라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분명 한국인들이 일본에게 복수하는 게 틀림없는 것이다. 현재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광복절에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몰리고 있다. 그들은 일본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뒷짐지고 방관하는 인간들이다. 최소한 우방국이면 어떤 도움이라도 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내가 사는 서일본 쪽에서는 주민들 100만 명이 피난 지시를 받았지만 대피소가 없어서 아비규환인 상황이다. 정부는 대피소도 없이 국민들을 대피하라고 한 것인가? 결국 피난민들이 쉴 자리가 없어서 초등학교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피난민들이 한 곳에 올린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쏟아질 것이 틀림없다. 이에 한국의 간이 텐트를 대피소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국이 돈이 없는 후진국이니까 돈 대신 텐트를 달라고 한다면 선뜻 칠 것이 확실하다. 매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시가총리는 믿음 국민들이 바보인 것이다. 이제라도 일본을 벗어나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한국에게 돈을 요구해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를 건설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 열도가 막아줘서 해풍과 자연재해 피해 입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한국은 일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이 저주를 내렸다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인가? 우리는 세계 경제 3위인 선진국인데 어떻게 국민성은 한국보다 못한 수준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일본인인 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탓을 주장하며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정부에게는 아무 말 못하면서 한국이 잘못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한국이 대피소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폭우를 대신 막아주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인가? 나중에 우리에게 베푼 만큼 한국에게 위험한 상황이 터진다면 일본인들이 2배로 도울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